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악세 디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악세 디테일이라고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좀 더 파츠 분리를 응용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회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복습하며 새로운 컬링이라는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 시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버튜버 모델에서 디테일하다라고 보는 부분들은 아마 대부분 입체적이고 그 중에는 악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이유를 저는 페이크 3D 기법을 사용하기 좋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3D로 보이게 만드는 게 쉽다는 거죠. 모션 그래픽을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알 수 있으실 텐데요. 페이크 3D는 결국 2D를 3D처럼 눈을 속인다는 겁니다. 착시 효과인 거죠. 실제로 라이브 2D는 그런 페이크 3D 기능을 이용해서 착시 효과로 2D를 3D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고 입체감이 나는 모델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평소에 3D나 페이크 3D, 모션 그래픽 등을 관찰을 하신다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시작에 앞서 새롭게 알려드릴 컬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컬링이라는 것은 면을 회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면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 수 있도록 회전을 시켜주는 건데요. 지금 제가 그려놓은 것처럼 네모난 박스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이제 왼쪽은 위에서 보는 거고요. 오른쪽은 정면에서 본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회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네모난 박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회전문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을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라이브 트리에 있는 컬링 기능은 이렇게 회전문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좁아졌다가 뒤집어져서 펼쳐지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앞에서 볼 때는 이렇게 돌아가는 것과 이렇게 구겼다가 다시 피는 것은 그렇게 차이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보통 회전문 같은 회전을 생각을 하면은 이 친구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앞에서 봤을 때는 점점점점 얘가 이렇게 점점점점 짧아질 겁니다. 수시를 먹어서 이렇게 점점점점 짧아지고요.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돌아갔을 때 요 아랫면에 가장 짧은 면만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가장 짧은 면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다시 이렇게 돌아올 때 면이 다시 길어지면서 최종적으로 회전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컬링은 이 효과를 이용한 방식인데요. 어차피 이게 이렇게 돌아가나 구겨서 반대가 되나 착시 효과를 일으킨다면은 저희는 앞에서 이게 짧아졌다가 길어지면서 '아 돌아갔구나.'라고 느끼게 만드는 착시 효과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는 이렇고요. 여기에서 또 조금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라이브 2D 내에 있는 컬링은요. 뒤집었을 때 이 친구가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그냥 빙글 도는 게 아니라 면까지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예시를 들 건데요. 예시로 이렇게 앞뒤 다른 색을 넣겠습니다. 이거는 예시니까 조금 라이브 2D 내에서 직접 되는 거랑 조금 다를 거예요. 면이 뒤집힌다는 게 일단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돌아가다가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면이 뒤집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빨간 면을 보고 있었겠지만 이렇게 빨간 면이 줄어들고 여기서 돌아올 때 이렇게 면이 뒤집히면서 저희는 다시 파란 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라이브 2D 내에서 이렇게 면이 돌아가면요. 아마 이 뒷면, 파란색 부분은 투명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때 투명하더라도 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는 일러스트에서 알 필요는 없고요. 저희는 그냥 회전을 한다, 그리고 착시 효과를 이용한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컬링 기능에 대해서는 추후 라이브 2D 이제 리깅을 배우실 때 조금만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주실 예정이니까 그 회차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얘기를 해볼 거는 이제 페이크 3D입니다. 페이크 3D. 어떻게 말하면은 이제 착시 효과인 거죠. 페이크 3D라는 것을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공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왼쪽은 파란색, 오른쪽은 빨간색, 그리고 가운데에 경계선이 있죠. 그럼 제가 지금 이 공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픽셀 유동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어색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공이 점점 파란색이 늘어나면서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돌아가서 파란색 공이 되었고요. 그러다가 다시 빨간색이 침범을 합니다. 이렇게 빨간색이 침범을 하면서 면이 뒤집힌 것처럼 보이죠? 다시 돌려보면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물론 이제 픽셀 유동화로 억지로 돌려서 이렇게 면이 깨져버렸지만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페이크 3D고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는 면이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실상으로는 이렇게 생긴 빨간 레이어, 동그라미 레이어 위에 이렇게 생긴 파란 색깔 레이어를 올리고요. 그 위에다가 검정색 선을 올리고 이 파란색을 클리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클리핑 공을 이렇게 옆으로만 움직여 줘도 저희는 어 뭔가 공이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의 눈을 속여서 3D처럼 보이게 하는 것을 페이크 3D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파츠 분리를 하면서 저희는 굉장히 이런 것들을 많이 써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 페이크 3D와 컬링 기능을 합치면 어떤 게 되냐? 액세서리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돋보이는 게 보통 보석이나 뭐 귀걸이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이런 보석이 있다고 치면은 귀걸이에요. 얘네를 보통 라이브 2D 내에서는 그냥 이렇게 흔들흔들 이 정도로만 흔드는데 저런 컬링 기능까지 만지게 된다면 이 친구가 좀 더 입체적으로 빙글빙글 완전 이렇게 360 도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자, 이 친구들이 컬링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두 가지의 면을 이렇게 두고 돌릴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쯤에서 이제 입체감을 위해서 일부러 제가 반을 나눠 놨는데요. 보석이니까 이 가운데 부분이 튀어나오겠죠. 그거를 살짝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 뒤에 있는 레이어는 뒤로 빠지고 요 정도. 그리고 저희가 나눠 놨던 이 뒷면 빨간색 레이어도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처음에 그냥 2D였던 다이아몬드가 옆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은 이제 색이 달라서 이제 돌아가는 느낌이 안 나니까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입체적인 느낌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컬링 기능과 또 착시 효과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눈속임, 착시 효과를 주는 데에는 꼭 이런 방법이 아니어도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눈을 속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개 중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 클리핑 기법이죠.
위에서 제가 공을 뒤집을 때 사용했던 것처럼 클리핑으로도 면을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간단한 모양들은 다이아몬드라면은 당장 원래 이 모양을 면과 선을 나눠 주고 겉에 선을 지운 후에 클리핑을 해 주고 이 친구를 이렇게 뒤집으면서 이렇게 움직여 주면 훨씬 간단하게 되겠죠. 사실 이렇게 면을 하기보다는 여기에다가 십자가 선을 따로 나눠서 하는 게 훨씬 괜찮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만져보고 고민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게 또 이제 라이브 2D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선만 따로 나누었고요. 이렇게 선만 따로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 나눠놨던 선들도 이쪽이 짧아지고 이쪽은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선만으로도 돌아가는 느낌을 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되게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회차에서 뭔가 더 설명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응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권유 혹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고 샘플을 보여드리는 느낌으로 이제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원래 만지던 요 모델 러프를 보시면은 귀에 하트 보석 귀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하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보석 같은 경우는 되게 입체감이나 뭔가 악세 디테일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데요. 이거를 파츠 분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그려 놓은 하트 같은 경우는 커팅이 굉장히 많이 복잡하죠. 그런데 꼭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인터넷이나 그런 데에다가 보석 커팅 같은 것을 검색을 하시면 훨씬 간단하거나 좀 더 디테일하거나 다양한 모양의 보석 커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서 그리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간단한 모양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제가 그린 건 너무 복잡하고요. 정말 간단한 모양을 그리자면 같은 하트 커팅이어도 이렇게 안쪽이 좀 더 둥글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커팅도 있습니다. 아래 거보다 훨씬 면이 적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파츠 분리를 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여기에서 왜 면이 적어지니까 파츠 분리가 더 쉬워진다라고 했을까요? 네. 보석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떼어 줍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제 파츠 분리를 많이 하는 것과 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 파츠 분리를
디테일하게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점은 그만큼 디테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자연스러운 입체감을 낼 수 있다는 거, 하나하나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장점입니다. 대신 단점은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다는 점입니다. 특히 일러스트만 하시는 분들은 내가 파츠를 엄청 세부적으로 남겨 두어도 리거님께서 이거는 내가 하기에 너무 힘들다 싶으시면은 합치실 때도 많아요. 그래서 파츠 분리를 하면서 타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뜯어 놨는데요. 왜냐면 면이 실제 이 하트의 보석, 이 보석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눈앞에 이제 커팅된 하트의 보석이 있고요. 이거를 저희가 요리조리 돌려봅니다. 그러면은 위에서 보면은 앞이 좀 튀어나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2D를 입체적으로 보는 능력도 기르셔야 돼요. 이 친구를 위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 수도 있고요. 뭐 요런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요쪽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툭 튀어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2D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상상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은 또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 가운데가 튀어나오는 모양일 수 있겠죠. 저는 일단 이렇게 가운데가 튀어나오는 좀 통통한 모양의 하트 보석을 생각을 하면서 그렸고요. 이런 식으로 2D여도 이 입체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파츠 분리를 하셔야 적당한 파츠 분리를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체감을 생각을 해 보면 이렇게 커팅된 면들이 다 그냥 하나의 이런 면이 아니라 어쨌든 굴곡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되는 이런 굴곡이기 때문에 저는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제가 직접 라이브 2D에서 파츠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조작을 하면서 옆으로 돌려봤는데요. 자 요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엉성합니다. 왜냐면 라이브 2D가 아니라 여기에서 픽셀 유동화나 컨트롤 T 이런 변형 툴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게 보이실까요? 입체적으로 보이죠? 특히 더 입체적으로 하고 싶다면 뭐 이런 것들을 더 튀어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디테일 이런 것들이 디테일이죠.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쓴다면은 훨씬 더 입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저는 쪼끔 더 타협을 봐서 간단하게 하는 것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자 이 하트를 보시면요.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양의 하트였는데요. 이 하트는 반을 가른 면 2개 그리고 반을 가른 선 2개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얼추 비슷하게 나오죠. 이 2개를 직접 옆에서 비교를 하면은 둘 다 약간 통통한 입체감이 있는 하트 보석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디테일이 조금 다른 것은 왼쪽에 있는 하얀색 하트는 면을 반으로만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요렇게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든가 이런 거에서 텍스처가 굉장히 깨지고 찌그러지고 모양을 내기가 조금 더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른쪽 빨간 하트는 이런 것들을 각도를 저희가 다 조절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입체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멀리서 보면요. 그렇게 티가 안 나죠. 그래서 타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이 부분이 너무너무 3D처럼 만들고 싶어. 하지만 그러면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들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이 노동력을 이만큼 들여서 이거를 퀄리티를 높게 디테일을 살렸는데 이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그만큼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주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파츠 분리를 해야 할 겁니다. 저는 이제 모델의 가격이나 뭐 원하시는 디테일에 따라서 혹은 제 욕심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퀄리티를 좌지우지하고 있고요. 대부분 웬만하면 이 캐릭터의 심볼이거나 좀 크게 나왔다, 아니면 얼굴 가까이에 있다, 입체감이 중요하다, 이럴 때 좀 더 세부적인 파츠 분리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런 보석에는 분명 돌아갈 때 반짝하고 빛나게 되겠죠. 그럴 때에는 파츠 분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돌아갔을 때 이렇게 이 각도마다 반짝이는 레이어를 만들어 줍니다. 지금은 레이어를 하나로 하고 있는데요. 돌아갈 때마다 어떤 면이 빛나고 안 빛나고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이것만은 합쳐져 있는 레이어여도 이런 빛이 들어올 레이어는 꼭 면마다 나눠 주셔야 합니다. 빛 쪽으로 돌아갈 때 원래는 이렇게 빛이 안 들었다가 빛 쪽으로 오면은 오퍼시티가 점점 높아지면서 이렇게 반짝하게 되는 겁니다. 정면 파트에서 설명을 조금 더 이어가자면, 여기에서 이게 하나의 레이어라고 해도 더 한 면씩 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 돌아갈 때 여기는 이제 빛이 안 났는데 돌아가면서 빛이 나고, 또 어떤 부분도 뭐 색깔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입체적인 느낌이 나죠. 그러면 일단 보석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마 좀 '어렵거나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건 지금 제가 너무 커팅을 면이 많은 걸 가져와서 그렇고요. 아까 처음에 이제 초반에 그렸던 하트, 간단했던 요런 모양이면은 꽤나 할 만하겠죠. 아니면 하트 모양이 아니어도 다이아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한 번씩 도전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이런 파츠 분리나 컬링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할 건데요. 디테일에서 나타내기, 좀 디테일을 살리기 좋은 그런 것들이, 일단 금속, 이런 반짝이는 것들이 라이브 2D에서 입체감을 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빛이 들어가는 것을 보통 스크린 레이어로 이런 식으로 해서 클리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스크린 레이어를 활용을 하면은 선까지 함께 밝아지기 때문에 정말 '완전히 빛이 들어왔다.'라는 느낌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도 아예 클리핑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아예 클리핑으로 하면은 면이 아예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지금 이 하얀 색깔 하이라이트도 따로 나눴거든요. 그럼 이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돌아가도 '아, 빛이 이 가장 강한 광원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디테일 한 번씩 살려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빛을 이렇게 클리핑한 거를 당기니까 뭔가 차오르는 느낌도 나죠. 저희가 이제 이전 모델에서 여기에서 이쪽에 썼던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렇게 차오르는 느낌을 클리핑으로 내서 디테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를 다시 이용을 할 건데요. 이 다이아몬드를 이제 앞뒤 면을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하면은 저희가 계속 했던 것처럼 돌릴 때 이렇게 빙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얘네 둘을 이렇게 겹쳐 가지고 대충 이런 식으로 겹쳐 가지고 이 뒷면이 있는 것처럼 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더 3D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친구를 이렇게 만들면 혹시 보이실까요? 안에 너비가 생긴 모습처럼 보이게 됩니다. 조금 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그렇게 보일 텐데요. 약간 투명해 보이기도 하죠. 이게 안에 너비가 생겨서 얘를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요. 좀 더 이 다이아몬드가 위에서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얘를 이렇게 당길수록 이 다이아몬드가 윗면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줄이면은 이렇게 옆면이 되고요. 네,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 이런 착시 효과도 가능히 합니다. 그다음에는 또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되게 간단한데 뭔가 있어 보이는 효과입니다. 저는 마이크로 준비를 했는데 라이브 2D가 저희의 음성 인식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또 움직임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이크에서 원래는 이렇게 이런 빛들이 없다가 말을 하면은 이렇게 레이어들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차오르는 거죠. 지금은 제가 레이어를 전부 다 잡고 올려 가지고 이렇게 차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터리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은 딴딴딴 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음성에 따라서 이렇게 채워졌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한번 예시로 보여 드렸었는데 이런 모래시계가 떨어지는 거 지금은 파츠 분리를 안 했는데요. 부모 레이어를 만들고 여기 이렇게 부모 레이어를 만들고 클리핑 모래시계를 클리핑을 해 가지고 얘가 이렇게 떨어지도록 만드는 기법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착시 효과를 낼 수 있죠. 그래서 파츠 분리의 디테일은 머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리고 착시 효과를 이용할수록 더 3D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이런 방면에서 특히 이제 페이크 3D 쪽에서 많이 영감을 얻으시거나 조금 관찰을 많이 해 보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옆모습을 이 친구가 완전히 옆모습으로 고개를 돌리다 보면은 완전 90 도의 측면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페이크 3D를 쓰게 될 겁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가이드를 그리면서 이 친구의 옆모습 파츠를 그리게 될 건데요. 우선은 기본 얼굴의 형태를 그려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었고요. 이제 여기에 옆모습을 그려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옆모습을 만들어 주고요. 똑같은 살색으로 여기를 채워 줍니다. 이렇게 합쳐 주고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요런 모양이 되는데요. 선이랑은 분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선을 끄면은 이제 티가 안 나죠. 여기에 얼굴 옆면이 있다는 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선도 같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서 옆모습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옆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90도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착시 현상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갈 때도 정말 이런 식으로 옆으로 나오진 않겠죠. 입체적으로 이 선을 돌려가면서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도 뭐 콧대나 이런 것들도 다 파츠 분리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 안에 숨기면서
이런 식으로 숨기면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옆모습에 들어갈 콧대와 그리고 텍스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은 저희가 정면을 볼 때 이제 저희가 그려 놓은 이 콧등이 제가 그려 놓은 이 콧등이 정면으로 이렇게 가져왔을 때 모양이 많이 찌그러질 것 같아서 정면용 콧대 레이어를 만들어 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일자면 됩니다. 만지기 편하게 비슷한 굵기로 이런 식으로 놔주고요. 그러면은 뭐 이거를 가지고 이 중간에 면을 만들면 이 중간을 가르는 느낌으로 만드시면 좀 편합니다. 물론 옆모습 가이드를 그려 드릴 거니까 여기는 그냥 이렇게 반을 가르는 느낌으로만 해 주시고요. 피부색 똑같이 맞춰 줍니다. 그리고 얼굴 레이어에다가 가져가 주고요. 친구가 이렇게 옆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나가게 될 건데요. 이렇게 일러스트 부분에서 이거를 표현을 하는 건 쪼끔 어렵긴 한데 잘 보이도록 일단 스트로크를 먹여 줄게요. 이런 식으로 있다가 여기서 안 보이다가 옆으로 이렇게 쭉 나가면서 이런 턱선 이런 것들을 맞춰 주고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던 이런 애들을 만져 가지고 옆모습을 만들게 될 겁니다. 혹은 아예 옆으로 왔을 때에는 옆에 라인 옆모습의 라인을 따로 그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눈도 굉장히 꾸겨지면서 이런 느낌으로 돌아간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옆모습 텍스처는요. 이 눈을 가려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레이어 위치를 저희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리기 순서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세히는 보여드릴 수 없지만 대략 이 눈의 위치가 저 가림막보다 아래로 가서 이런 식으로 가려질 겁니다. 물론 옆으로 돌아갈 때 뭐 이런 얼굴은 아닐 거예요. 예시로만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90도 각도를 하실 때 필요한 것은 이 안에 숨길 옆모습의 텍스처,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라인들입니다. 완전히 옆으로 나왔을 때 사용될 완전한 옆모습의 이런 라인을 하나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이드는 굉장히 자세히 해야겠죠. 그러면 이번 강의는요. 더 설명을 많이 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개념적인 것들만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 파일을 열어 보시면은 제가 작업을 해둔 뭐 얼굴 텍스처나 귀걸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 있을 테니까 파일 헷갈리신다면 제 파일을 꼼꼼하게 잘 뜯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